아무것도 모른 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친절했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 차가운 이익만을 따질 때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는 따뜻함과 신뢰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언제든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상처를 남깁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인 김영철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정말 보고 싶었어.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만난 영철 씨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살짝 굽어진 어깨, 넉넉한 미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 지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문득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내가 요즘 좀 어려워.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니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이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말, 자신을 믿고 투자하면 손해볼 일이 없다는 장담, 그리고 너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친근한 말투.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원한 건 단순한 우정의 재회가 아니라 제 지갑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진심 어린 관계도 있지만 철저히 계산된 만남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미리 알고 피한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삶에서 반드시 마주치게 될, 그러나 꼭 피해야 할 유형이 사람들, 그들의 본성을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 특징 마이너스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무엇이든 들어줄 것처럼 말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철저히 따진 후 이득이 될 때만 행동합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박미영 씨와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가끔 만나 차를 마시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항상 먼저 연락을 해왔지만 그 목적이 늘 같았습니다. 정숙 씨, 이번에 내가 가방을 하나 샀는데 같이 가서 봐줄래?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려고 하는데 차 좀 태워줄 수 있어? 이야기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항상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힘들 때는 어떨까요? 어느 날 정숙 씨는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았을 박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너무 속상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 씨, 잘 지내지? 혹시 이번 주말에 차 좀 태워줄 수 있어? 이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박미영 씨에게 자신은 단순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은 관계에 깊이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나타나고 필요가 사라지면 언제든 등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늘 자기에게만 유리한 부탁을 하고 내가 힘들 때는 외면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평등한 관계에서 나온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 마이너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세상에는 말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절한 말로 신뢰를 쌓지만 결국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면 더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남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연이 있습니다. 최성호 씨는 직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박재현 씨는 늘 밝은 얼굴로 우리는 한 팀이야라며 성호 씨를 챙기는 듯 보였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성호 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호 씨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항상 성실하고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잖아. 성호 씨는 박재현 씨의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료로서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팀원 중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재현 씨는 회의 자리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성호 씨가 담당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순간 모든 시선이 성호 씨를 향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재현 씨는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하잖아. 그제야 성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믿음과 우정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었음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뢰를 주는 듯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언제든 이용당하고 배신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도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늘 좋은 말을 하지만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을 바꾸거나 외면하는 사람.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짜 믿을 사람을 찾고 싶다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 마이너스 항상 남을 조종하려는 사람.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알고 보면 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조종하려는 사람들. 이들은 직접적인 강요 대신 심리적인 압박과 교묘한 말로 상대를 움직이려 합니다. 처음에는 배려심 많고 생각이 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민정 씨는 오랜 친구였던 정은영 씨와 20년 넘게 끈끈한 우정을 나누었다고 믿었습니다. 둘은 중학교 때부터 친했으며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영 씨가 조금씩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은영 씨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넌 요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지? 우리 우정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하며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들렸지만 반복될수록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정 씨가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려 하면 은영 씨는 서운함을 과장하며 감정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넌 항상 나보다 내 생각이 먼저야.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어느 순간부터 민정 씨는 은영 씨를 만날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진 않을까, 어떤 행동을 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은영 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직접적인 강요 없이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스스로 그들의 뜻에 따르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래 노출되면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우선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스스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끊임없이 서운함을 표현하며 당신이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사람, 늘 감정적으로 흔들며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 조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유 속에서 존재한다. 진짜 좋은 관계는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려 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 마이너스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끌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피해자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진 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현숙 씨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현숙 씨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며 살아왔다고 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했으며 모든 불행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로서 최선을 다해 위로했습니다. 밥을 사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서서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늘 힘들다고 말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이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라며 더 큰 기대를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현수가, 이번에는 내가 좀 힘든데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자 현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너까지 나한테 부담 주면 나는 진짜 무너질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현숙 씨는 늘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면서 타인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의 힘든 상황을 내세우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모든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남이 힘들다고 하면 그 고통을 외면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항상 피해자인 척하며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 자신의 불행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행을 핑계 삼지 말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라. 누군가가 늘 자신의 불행만 이야기하며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이용하여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특징 마이너스 남을 쉽게 배신하는 사람. 사람은 믿음 속에서 관계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신뢰를 깨버립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다정하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배신을 할 때조차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씨는 오랜 친구였던 손정우 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늘 서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태진 씨는 정우 씨를 믿고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정우 씨가 사업 구상을 맡고 태진 씨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친구잖아. 절대 배신 같은 거 없을 거야. 그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렸기에 태진 씨는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진행 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정우 씨는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진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우 씨가 회사를 정리하고 해외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명목으로 쓰인 돈은 사실상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태진 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정우 씨는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살려면 이런 선택을 해야 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태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정우 씨는 처음부터 우정을 이용할 생각이었음을.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를 배신한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쉽게 배신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더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 언제든 관계를 깨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믿음을 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등을 돌리는 사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도망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자는 이익을 위해 배신하는 순간이 온다. 진정한 관계는 이익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쉽게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5가지 특징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항상 자신의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 둘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 셋째, 남을 조종하려는 사람. 넷째,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다섯째, 남을 쉽게 배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는 쉽게 배신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관계를 맺을 때마다 늘 손해보는 기분이 들거나 항상 상대에게 맞춰야 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사람의 본성은 시간이 지나야 보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깊이 신뢰하지 말고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세요. 두 번째, 관계의 균형을 살피세요.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룹니다. 한쪽이 계속 희생하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죄책감에 휘둘리지 마세요. 교활한 사람들은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네 번째, 의심스러운 행동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이 반복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익이 아닌 진심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진정한 관계는 이익이 아니라 신뢰와 배려로 만들어집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한 우정은 오직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사람을 잘못 믿어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